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오늘 입법데이트에서 다뤄볼 내용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입니다.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201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의원님께서 갖고 계신 포부 또 소망 있다면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네, 일단 이제 올해 제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네. 올 9월에 저희 지역에 아시아 문화의 전당이 개관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에 관한 운영 규정의 내용을 담은 아시아 문화의 전당 특별법이 12일 날 있을 본회의에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이제 제가 광주 시당위원장에 출마를 하기 때문에 네. 광주 시당의 위원장에 잘 진행이 되기를 기대하고요. 또 네.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에 정말 광주가 가장 큰 교두보인데요. 네. 정말 변화되는 그러한 새로운 모습으로 네. 시민들께 다가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소망하신 일이 다 잘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고맙습니다.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서 잠시 말씀해 주셨는데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이제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을 발의하시게 된 어떤 이유가 있으셨겠죠? 네. 작년 9월에 네. 정부에서 아시아 문화의 전당 특별법 개정안을 정부에서 먼저 냈습니다. 아, 네. 그런데 그 정부의 법의 내용에 따르면 아시아 문화의 전당에 하게 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수 목적법인에 위탁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또 네. 운영에 관한 몇 가지 규정들이 담겨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 그러니까 벌써 이제 우리가 새해를 맞았기 때문에 재작년이 되는데요. 네. 재작년 9월에 이 법이 나오면서 지역 사회에서는 아무튼 큰 논란이 제기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국립 아시아 문화의 전당을 특수 목적법인으로 넘김으로써 국가 기관이라고 하는 것을 떼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제기가 됐었죠. 네. 그래서 지역사회가 굉장히 충격 속에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고 정부에 대한 큰 의혹을 갖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 당시 제가 소관 상임위원회에 저 혼자 있었습니다. 네. 광주 출신 예, 의원으로서 예. 그래서 제가 아시아 문화의 전당에 관련한 개정안을 발의를 할 때 저 네. 혼자만 한 게 아니라 또 아시아 문화의 전당 추진당 문체부 산하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네. 공무원들과 또 광주시청 공무원들과 네. 또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의 전문가들 또 시민사회단체까지 네. 저한테 와서 TF팀을 만들어서 아하. 법안을 같이 논의하자고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그 제안을 수용을 했고 저희 의원실에서 직접 TF팀을 만들어서 네. 한 4개월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결과로서 정부 입법안에 대한 개정안에 대한 대체 입법의 네. 형식으로 작년 1월 2일 첫 법안으로 제가 발의를 한 겁니다. 그러셨군요. 예. 근데 사실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는 국가 균형 발전 사업의 일환이라는 것. 네. 이 정도를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시겠는데 네. 출발했던 것이 벌써 한 10년여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참에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라는 것이 무엇을 말했었던 건지를 살짝 언급해 주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광주의 네.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떤 것이 광주를 끌고 갈 수 있는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될 수 있겠느냐에 네. 대한 논의가 있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광주는 전통적인 가장 문화예술이 강점인 애향의 도시다라고 네. 하는 것이 주목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에 아시아 문화의 전당과 그 주변 지역을 개발하는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로 건설하겠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문화 수도라는 얘기도 썼었습니다. 아하. 그러나 문화 수도라는 용어보다는 아시아 문화의 어떤 메카가 되겠다. 이런 내용으로서 만들어졌고 네. 이제 그 중심이 되는 것이
아시아 문화의 전당입니다. 그래서 네. 예전에 그 도청이 그 있었던 그 자리에다가 예, 전당을 만들고 그 주변을 7대 권역으로 나누어서 네.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로 개발을 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구상들이 발표가 됐었죠.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작년 그 연말에 건물은 거의 다 완공이 됐어요. 네. 이제 외관은 그리고 이제 내부적인 뭐 배치만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올 이제 4월에 네. 사실은 일부 개관을 하고 아하. 예, 왜냐하면 6월에 저희가 광주 유대회가 열립니다. 네. 그래서 유대회를 겨냥을 해서 일부 4월에 일부 개관을 하고 시운전을 거칠 겁니다. 아하. 그런 다음에 9월 4일 정도에 전면 개관 일정을 잡고 있는 것이죠. 네. 사실 전라남도가 도청이 이전을 한 이후에 네. 지역민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좀 도시가 공허해졌다, 황폐해야 된다라는 황폐해졌다, 그런 너무 얘기들이 빈 듯하다 많이 말씀 나왔습니다. 정말 많이 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역 중심의 기능을 배제한 대신에 이젠 아시아의 중심을 한번 가보자. 네, 이런 취지가 아마 설립 취지에 해당할 테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기능에 대해서는 앞으로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가 이제 광주에 있게 되고 네, 앞으로 어떠한 기능을 할 것인가? 왜냐하면 아시아라는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네. 좀 넓게 보아지거든요. 이제 기능을 한마디로 축약을 하면 네. 일종의 문화 발전소 역할을 하겠다라고 발전소. 하는 겁니다. 네. 발전소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새로운 걸 받아들여서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그 네. 문화로 창출해내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아시아 각국의 그 고유한 문화들을 광주가 수신을 해서 받아들여서 아하. 그것을 아시아적인 가치를 다시금 재해석하고 융합해서 네. 새로운 아시아 문화적인 거를 만들어서 다시 말하자면 발신하게 되는 그런 네. 기능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융합과 통합을 통해서 새로운 보편적인 아시아의 문화를 네.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대한 사실은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근데 앞서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은 정부안이 워낙 지역민들의 걱정을 사셨기 때문에 네, 개정안을 그렇습니다. 내셨는데 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에서는 크게 그 아시아 문화의 전당이 완공이 되자마자 네. 원래 법에 나와 있던 국가 소속 기관이라고 하는 신분을 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 법의 원법에 따르면 국립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죠. 국립 네. 아시아 문화의 전당이고 그렇죠. 법안상으로. 예. 그런데 국립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공공기관이지 국가기관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을 해석을 하고 있고 그래서 네. 전부 또는 업무를 일부를 위탁한다고 했지만 전부를 사실상은 위탁을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법안을 낸 겁니다. 네. 그러게 되면 사실 아시아 문화의 전당을 흔히 이제 서울에 있는 예술의 전당과 비교를 하는 것이죠. 네. 그럼 예술의 전당도 특수 목적법인으로 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예술의 전당은 사실 배후 도시가 2천만에 가까운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사실 지금 예술의 전당이 자립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실제 예술의 전당이 처음에는 법인이었을 초기에는 정부에서 70% 정도를 예산 지원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은 한 26, 7% 정도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예술의 전당도 갈수록 이 그 공공성을 잃어가고 말하자면 예술의 전당 자체도 대관 업무 아. 또 혹은 기획 업무를 주로 하지 못하고 대관 업무라든가 또 레스토랑이나 카페 이러한 부대 수입으로 수익을 올리기인데 혈안이 돼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예술의 전당 자체도 원래 고유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는데 네. 광주는 예술의 전당과 비교가 안 될 만큼 몇 배 더 큽니다. 네. 규모상으로 봤을 때 12,000평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규모고요. 네. 그런데 거기에 원래 법에 따르면 교육과 연구, 교류 3대 기능입니다. 네. 그래서 교육과 연구, 교류인데 교육이나 연구, 교류와 같은 것이 그야말로 수익성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꿈과 같은 기대하기 어렵죠. 일이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공공성이 강조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문화예술의 정말 메카 기능을 하자면 정부에서 책임지고 이것을 운영을 해서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네. 시간상으로 상당히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보고 이것을 운영해야지 단기간 내에 수익을 내거나 어떤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운 구조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미 이 아시아 문화의 전당을 개관하기까지
들어간 돈이 거의 9천억 정도 지금 그렇군요. 1조 원에 가까운 예, 돈이 예. 투입이 됐습니다. 예. 시설 그 자체만으로는 6천억 이상이 들어가 6천 한 7, 800억이 들어갔고요. 네네. 그러나 그 외에 부타 기대했던 것까지 하면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돈이 투입이 됐고 네. 또 원래 법에 따르면 실제 2023년까지 5조 한 3천억 정도를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이거를 특수목적법인에 위탁을 했을 경우에 네. 과연 어떻게 5조 3천억이란 비용을 충당을 하며 또 운영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네. 거는 당연한 지역민들의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그래서 뿌리 내리기, 위상을 제대로 세워줘야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네. 의미로 들리는데요. 위상을 제대로 갖추고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이유는 네. 이것이 단지 우리 국내에서 가는 그야말로 예술의 전당을 뭐 제가 낮춰보는 건 아닙니다만 이 목적하는 바가 워낙 크기 다릅니다.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거는 이제 그 아시아 문화의 말하자면 메카가 돼야 되고 네. 우리 그 광주에 있다라고 해서 광주의 기관이 아니라 네. 세종시에 중앙부처가 내려가 있지만 여전히 중앙부처인 것은 틀림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흔히 이제 그 일부 분들이 광주에 있으니까 광주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이것은 아시아 문화의 전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대한민국 겁니다. 네. 그리고 대한민국의 건국 이래 최대 문화적인 프로젝트입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광주에 있다 그래서 광주 아시아 문화의 전당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위치만 광주에 둔 것이지 네. 사실상은 그거는 대한민국 전체의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아시아민들이 거기를 통해서 교류하고 협력해야 되는 그러한 아시아적인 공간일 수밖에 네.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잊을 수가 없죠. 네. 자, 의원님의 그 대체 입법안에는 문화전당에서 ODA라고 약자가 네,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ODA 예산도 쓸 수 있도록 했다. 근데 ODA가 뭔지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풀어 말씀해 주십시오. 네. 공적 대외 원조를 네. 이제 ODA라고 하는데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이 그 공적 대외 원조란 것은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을 하자면 과거 우리가 원조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런데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네, 네. 이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대한민국의 위상이 달라졌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여기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교육과 연구 교류이기 때문에 네. 아시아 국가들에게 우리가 문화예술 분야에 아. 대외 원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네. 거죠. 국내 사업이 아니니까. 예. 그래서 그 아시아 국가들에게 문화예술적인 우리가 교육도 시켜주고 네. 또 지원도 해줘서 그 아시아 문화적인 가치가 보편 문화 속으로 융합이 될 수도 있어야 되고 네. 또 그러한 대외 원조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보편적인 가치도 세계화시켜 나가는 이런 노력도 그 필요한 것이고요. 또 이제 네. 저희가 그 중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대외 원조를 통해서 국제기구로 나아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유네스코라고 네. 말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유네스코가 문화예술 이제 그 유엔 산하의 기관입니다만은 네. 이런 유네스코와 같은 국제기구를 꿈꾸기 위해서는 이런 대외 원조도 여기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지금 현행 법에서도 문화예술 분야에 기지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기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문화예술 분야의 기지. 기지. 네. 기지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 중추가 되는 곳이다. 중심이 되는 곳이다. 그렇죠. 이런 것이죠. 그래서 네. 이 기지를 통해서 그 대외 원조가 문화예술 분야는 일부라도 아시아적으로는 나가줘야 네. 우리가 아시아 문화의 그 가치를 우리가 정말 그 높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그 아시아 국가들의 문화예술을 통해서 마음도 저희가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공적 개발 원조라는 것이 우리가 못 살 때 네. 선진국으로부터 받았던 바로 그 예산. 이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네. 그래서 마련한 예산인데 네. 이것의 일부를 우리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에서 쓸 수 있도록 한다. 네, 이런 그런 말씀이신 내용이죠. 거죠. 네, 사실 오늘 의원님께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말씀하시는 네. 것이 느껴집니다. 사실은 이제 여러 단어 중에서도 발전소, 네. 기지, 전당, 네. 굉장히 좋은 기본이 되는 뿌리가 되는 의미가 많이 나왔거든요. 제가 사실은 1년 거의 반
네. 정도로 이 업무에 아. 모든 걸 쏟아 부었거든요. 그러셨군요. 그러기 때문에 저로서는 네. 정말 제가 국회의원 돼가지고 네. 정말 어찌 보면 모든 걸 걸고 지난 1년 반 동안 네. 이 법에 정말 매달렸어요. 처음에는 제가 이 법을 책임맡고 싶지 않았어요. 네. 이게 정말 정부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가 저희가 뻔히 짐작가는 바가 있고 정말 이 총대를 제가 초선인 제가 메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 제 입장에서 쉽게 그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겨우셨었겠죠.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결국은 1년 반 동안 끌어왔고 많은 분들이 거기에 또 그 합의를 해줬고 동참을 해주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저에게는 힘이 됐고 이제 마지막 고지만 남겨놓고 있다 이렇게 그렇군요.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제 아까도 말씀 잠깐 주셨지만 외관은 네. 뭐 거의 완공이 돼 가고 네,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4월에 일부 개관하고 6월에 정식 9월에. 개관. 아 9월에 정식 9월에 개관하는군요. 정식 개관합니다. 아 6월에 국제 행사를 준비를 위해 4월에 일부만 임시 개관하고 네네. 보통 이게 그런 그 거대한 시설들은 운영 그 시운전을 해야 된다라고 해봐야죠. 합니다. 그래서 해봐야죠. 그 프로그램이나 이러한 것들을 미리서 이렇게 작동을 해서 그 문제점을 찾아내고 또 고쳐야 되는 것이기 네네. 때문에 그렇고 이 법이 먼저 무엇보다도 통과가 되어야만 그 법에 근거해서 공무원을 뽑을 것인지 아니면 법인의 그 소속으로 뽑을 것인지 이 신분이 규정됩니다. 그렇군요. 예, 준비 자체가 달라져요. 그렇기 그러네요. 때문에 아하. 굉장히 지금 시급성을 다투는 법이에요. 네네. 네. 하루라도 빨리 네, 그렇습니다. 인력이 필요할 텐데 현재 운영 뭐 현황이라 그럴까요? 아직까지 그럼 뭐 완벽하진 않지만 네. 4월 일부 개관을 위해서 좀 많이들 계시겠는데요? 한 그 계약직으로 해서 네. 지금 한 200명 가까운 인력들이 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나 네. 법안이 명백히 통과가 돼야 가령 400명 정도 인원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일부는 몇 명은 공무원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법인 소속으로 해서 네. 자율권도 줘야 되고 네. 그러나 공공성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두 가지를 조화시켜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일단 이제 법안 그 소위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국회에서는 법안 소위에서 치열한 논쟁을 거쳤습니다. 일단 그래서 법안 소위는 교육문화관광위원회 통과했어요. 통과했잖아요. 12월에.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전체회에서 난항이라는 얘기 들었는데 앞서도 일단 사람의 신분이 달라지니까 빨리 뽑아야 된다 네, 얘기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또 조속히 처리해야 되는 이유를 더 설명해 주신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 이것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이제 예산의 문제도 우리가 어떻게 정해야 될지 국가 예산으로 가야 될지 법인에 위탁한 예산으로 가야 될지도 그러네요. 문제고 이제 그 전당의 인력이 한 400명 정도 되는데요. 네. 충원하는 데는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또 공무원으로 갔을 경우에는 정말 공무원의 정원 직제를 받아야 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들이 쉽지 않은 것이고 또 이것은 아시아 문화의 전당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인 우리가 기관이기 때문에 네. 인력을 뽑을 때도 정말 우수한 인력들이 들어와 줘야 됩니다.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세계 각국에 그 인력을 뽑을 때도 홍보를 해줘야 된다. 아하. 그런 그 절차와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렇군요. 자, 아시아 문화중심도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네. 이제 개정안이 이제 통과가 돼서 발효가 된다면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지 청사진 그려보셨죠? 네, 저는 광주가 네. 정말 달라질 거다 생각을 합니다. 올해 광주에 큰 변화가 몇 가지 그 있습니다. 네. 올 그 3월이면 KTX가 이제 복선화돼서 아하. 개통이 되고요. 네. 또 6월에 그 세계 유대회가 아하. 그 열립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9월에 아시아 문화의 전당이 개관을 정식으로. 하게 되고요. 네. 또 사실은 작년 연말까지 한전을 비롯한 공공기관들이 그 광주 근처에 있는 나지로 네. 공동혁신도시 그래서 광주와 전남이 공동으로 만든 혁신도시로 이제 옮겨와서 네. 개관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광주의 이 몇 가지 그 변화가 향후 광주에 정말 지역을 그 이끌어갈 먹거리이기도 하고 광주의 발전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올해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의 우리가 도시다, 예향이다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그럴 만한 인프라도 없었고 또 문화예술에서 종사한 전문가들이 정말 일할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나 아시아 문화의 전당이 개관이 되면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전문가들이 세계적인 문화예술가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도 될 것이고 그리고 저는 여기 특히 창조원에는 여기에 이제 5개 관이 있는데 창조원은 문화산업의 중추기관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저는 그 전자산업들도 들어와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미 그 LG라든가 삼성이라든가 삼성전자 이런 데가 들어와서 다양한 어플들을 또 개발해주고 이걸 탑재를 해서 각국으로 전파하는 역할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문화발전소가 이제 시동을 걸고 네. 나아가는 겁니다. 네. 그러게 되면 이 발전소에서 우리가 전력을 에너지를 공급하듯이 네. 정말 아시아 문화의 전당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했던 그 문화 산업이 네. 어떻게 가는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겠군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벌써 약속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네. 2015년도 올해 새로운 입법 계획이 있으시다면 짤막하게 네. 알려주십시오. 저는 올해의 입법 계획에 네. 딱 한 가지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교육과 문화 상임위에 속해 있는데요. 네. 우리 아이들이 1년이면 6만 명이 학교를 중도에 탈락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을 학교 밖 아이들이라고 부르지 않고 학업을 단지 일시적으로 중단한 그러나 다시 교육을 받아야 될 네. 아이들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학업 중단 학생들에 대한 지원법을 저희가 2년에 걸쳐서 만들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저희가 그 법을 드디어 발의를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재정법이기 때문에 네. 어려움은 많지만 우리 아이들이 다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네. 지원 방법을 담고 있습니다. 네. 또 관련해서 학업 중단 학생들을 위한 지원법인데 요거 발의되실 무렵에 또 한 번 저희 입법 데이트 네. 들러주십시오. 네, 열심히 해서 또 입법 네. 그 데이트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입법 데이트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